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보느냐고 네. 주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보고 또 보고 너무 재밌죠. 너무 즐겁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 자꾸 아베에 대해서 검색하게 되고 아베 우냐 막 이런 거. 아니 아베라고만 쳤는데 트위터에 자동 검색으로 우니 우냐 울어 이게 세 개가 뜨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보다 보니까 기분 나쁜 소식도 많이 있었죠. 뭐죠? 우리 또 홍준표도 그 셀럽분께서 네. 막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좀 따라다니시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는 비롯해 자기가 쓴 글도 막 수정하고 지금 그런 류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왜 깽판째 좀 재뿌리는 거잖아.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격이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바로 노동신문에서 정상회담 내용이 바로 공개가 됐어요. 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북한 언론도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이제 맞춘다면서요? 원래 시간이 3년 전에 이제 이게 시간 논란이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표준 시간이 세계 표준 시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좀 옆으로 쏠려 있죠. 근데 우리나라 표준 시는 일본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또 우리보다 1시간 또 빠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 표준 이 기간으로 하면은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30분 더 원래 빠른 거죠. 중국보다 30분 더 느리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표준시를 쓰겠다. 해 뜨고 지는 거 이거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30분 늦춘 겁니다. 우리나라는 30분 그냥 일본시에 맞춰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 누구 사람들이 이거 일지잔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제 표준시에 30분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시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대충 이제 1시간으로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표준시를 맞추겠다고 30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남과 북의 시계가 서로 갈라져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보다 통일하자 하면서 한국 측에 맞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땡긴 게 일본의 잔재를 걷어내는 과정이었는데 30분 더 남한에 맞추겠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 조치죠. 이거부터 통일 시작하겠다 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제가 열받는 거. 오늘 조선일보를 내가 또 아침에 와서 싹 또 보죠. 조선일보에 이 내용을 다뤘을까 안 다뤘을까?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 안 다뤘나 보네요. 다뤘습니다. 다뤘어요. 어디에? 하면 다뤘는데? 이면에. 이면에? 대단하죠? 다뤘는데 이상하게 다룬다? 자, 원래는 북한 시계부터 맞춘다. 북한이 먼저 남측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전향적 조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걸 나쁘게 어떻게 쓰지? 김정은 일방적으로 바꿨던 평양시각 3년 만에 원위치.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자, 이런 제목을 제가 보면서 조선일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남북 정상회담 바라보고 있나?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 정말 들어갔다. 이런 게 제목이 나올 수 있겠죠? 비핵화 같은 비핵화. 제목. 자, 일단 조선일보가 토요일에 어떻게 했냐?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일면 제목.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운만 뗐다. 네. 완전한 비핵화를 운만 뗐다. 뭐라고요? 운만 뗀 거예요. 자, 그런데 발행을 했어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 운만 뗐다 이렇게 발행을 했어. 근데 이게
자기네도 쓰고 이제 사실 깎아내리려고 썼는데 좀 쫄린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팩트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설마 그래서?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어? 뭐라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우는 뗐다. 이게 뭐야? 아, 너무 멋있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운만 뗐다 했는데 사실 운만 뗀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쫄린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그러면 지면 발행되긴 했어. 그런데 거기서 살짝 수정해가지고 우는 뗐다.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토요일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아이고 크게 다른가? 운만이나 운운이나? 다르죠.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아. 다르죠. 근데 이제 느낌도 다른데 그래서 운 뗐다 이렇게 하면 한반도 비핵화 운 뗐다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 뭐 시작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 뗐다 하면 또 우는 뗐다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한반도 비핵화 운만 뗐다, 한반도 비핵화 우는 뗐다, 나는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 운 뗐다 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운 뗐다면 굉장히 좀 더 적극적인 거죠. 우는 뗐다면 말은 했는데 말. 이거고 운만 뗐다는 그것만 딱 하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더 나간다. 미묘한 거죠. 근데 운만 뗐다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아닌 거야. 왜냐면 보통 일면 제목 바꾸는 거 사실 치우기거든요. 그렇지. 일면 제목이 얼마나 크게 바뀝니까? 이거 바꾸는 거 사실 치우기예요. 그래서 안에서 논란이 있었겠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밖에서도 이건 좀 너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운만 뗐다. 나도 좀 쓰면서도 나도 좀 내면서 좀 그랬어. 그래서 만을 살짝 아니 제 몫을 줄이려고 다들 얼마나 난리를 쳐. 뭐 하나라도 안 쓰려고. 뗐다 하면 되는데. 근데 운 뗐다 했는데 뒤에 물 붙인 거 아니에요 일부러. 우는 뗐다. 우는 뗐다. 우는 뗐어. 우리 독자들이 홀라당 넘어갈까봐. 진짜 조선일보 그거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정말 송일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정말 뭔가 다른데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그걸 막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몰라 저는 그래도 기자들이 그 약간 눈물 나오는 거 참으면서 기사 썼다. 외신 기자들도 막 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이 통일 분위기에 니네 휩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운만 뗐다. 운은 뗐다. 코미디입니다. 그렇죠? 진짜 뭐하냐. 자, 근데 제가 오늘 열받는 거 제목 트럼프 잘 되고 있다. 트럼프야. 일면 제목이 트럼프 잘 되고 있다. 3, 4주 김정은과 회담할 것.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이 먼저 일면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면은 내용이 단호한 워싱턴, 북의 현재, 과거, 미래 핵 모조리 폐기야. 다 핵폐기로 맞춰요. 그 다음 외신들에서는 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진전된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북에서 실제로 핵실험 기지를 막 폐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풍계리 거기 없애는 거. 자, 여기 제목도 한번 읽어드려야겠어요. 풍계리 이제 핵실험장 없앤다는 북의 조치가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극적 효과 노린 카드. 북 필요 없는 핵실험장 없앤다. 핵실험장 북이 없애는데 이거 사실 필요 없었던 거였던 원래 거야. 없으려던 거요. 원래 기념으로.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얘네가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38로스라고 있어요. 네네. 저번에 갈로치 논란 됐던데 네네. 한미연구소. 네. 38로스에서 여기 아직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8로스의 이야기도 안 믿는 거야. 우선 아하. 그때 그 전에 한미연구소 얘기할 때는 38로스가 엄청나게 대북에 대해서 전문 그룹이라 했는데 이 얘기할 때는 또 안 믿어. 왜냐하면 북은 믿을 수 없거든. 믿으면 안 돼. 우선 자기도 믿으면 안 되고 사람들도 믿으면 안 돼서 이 핵 폐기하는 거, 핵실험장 폐기하는 것도 믿으면 안 돼. 이런 내용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들이 죄다 부정적 제목들이에요. 제목이 괜찮은 것 같다. 막 중립이야. 그러면 아래 소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 갔던 그 만찬장에 갔던 우리 뭐 추미애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이제 문제 제기합니다. 기사에서 너무나 이제 또 찬양 일색 뭐 이런 표현 쓰고요. 자, 근데 홍준표 대표가 부정적으로 나왔죠. 한국당 부정적 입장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남경필 지사 어떻게 했죠? 환영했습니다.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돕겠다. 남북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태호 지사 후보죠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는 뭐라고 했냐? 모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합의에 대해서 존중한다. 물론 내가 건강한 비판은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표현을. 한국 당이랑 전혀 입장이 다른 거예요. 홍준표는 지금 자 니네가 여론 조작하고 있다. 어용 언론들이 가짜뉴스 만들고 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다. 이러고 있는 자기네 지금 후보들이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홍준표의 어떤 독단 독선 혹은 뭐 고립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조선일보 제목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역풍 우려 한국당 남경필 김태호 정상회담 환영. 남경필이랑 김태호가 후보가 정상회담 환영했는데 그거는 혹시나 역풍 불까봐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겁니다. 아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니네가 지금 니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너네는 분명히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어. 아, 정말요? 그런데 너 선거 때 혹시 니네 표 떨어질까봐 역풍 우려해서 그렇게 얘기했니?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럼 홍준표는 그 역풍도 우려 안 하고 그냥 그럼요. 투선이요, 투선. 홍준표는 진정성이 있는 거죠. 선거에 지든 말든. 그건 좀 조선일보 퀴즈. 네. 그런 대표 싫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남북 정상이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네네네. 선물이 뭘 받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 제목 김정은과 주고받은 선물 공개 안 해. 원래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안 해. 마치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기사에는 대북 제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대북 제재다. 전자기기나 막 이런 것들 뭘 줬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금지 품목은 안 줬다. 뭐 이런 이걸 왜 기사를 이걸 왜 내냐고 제목을 마치 원래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제목이 뽑히잖아요. 뭔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무언가 주고받았어. 돈 아니야? 또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금괴. 의혹을 그쵸? 의혹을 부추길 만한 왜 공개 안 해?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공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제목. 그런데 오늘 또 조선일보 뒤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한판 인터뷰 있어요. 아시죠? 네. 정상회담 전에는요. 네.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예전 사람들에서 네. 북한은 못 믿다. 북한은 거짓말을 많이 해. 뭐 이런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네. 오늘 뭐가 나왔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죠? 따단 북에 대북풍선 날리는 사람 있죠? 네네. 대북풍선 날리는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죄송해요. 웃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북에 이분 제목 뭐냐? 대북풍선은 북 주민을 위한 유일한 언론. 어떻게 정치 흥정이 될 수 있나? 자기는 대북풍선 계속 날리겠다. 거기다가 뭐 김정은은 얼마나 나쁜 독재자고 막 써있는 거에다가 1달러 막 꽂아가지고 하는 대북풍선을 계속 날리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의 인터뷰가 전면으로 실려있다. 이 대북풍선 관련돼서 이 주민 인터뷰하면서 소재본 뭐라고 뽑았냐? 정상회담이 그렇게 실시간 생중계되지 않았으면 그냥 글만 전달됐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언론 효과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이 이분 인터뷰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전 세계가 보도하는 걸 하지 말라고? 우리만? 그러니까 너무나 생중계기 쇼이기 때문에 이런 쇼가 아니었으면 실제로 감동하지 않고 그냥 글만 나왔다 생각해봐라. 솔직히 그냥 뭐 감동 없었을 건데 이게 생중계되면서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북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소재모로 뽑혔어요.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선일보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다. 북은 믿지 마세요. 북이랑 같이 지금 화해 모드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저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한 줌도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에 대해서 못 믿겠다 계속. 이 전 세계가 지금 바뀌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도 지금 미국에 대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조치를 했던 사람이 북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아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 뉴스야. 지금 트럼프도 가짜 뉴스에 현역되어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입장에서 가짜 뉴스에 현역되지 않는 사람 누구냐 조선일보에서 홍준표입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아야 돼서 계속 이런 뉴스 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조선일보의 뉴스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제는 조선일보를 보는 구독자들이 이 지금 이 프레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북은 계속 안 돼. 지금 문제는 이미 통일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왜냐 연합체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에다가 남북 당직자들이 같이 지금 근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그래서 같이 주고받는 연락을 하겠다는 게 공동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국가 체계로 가는 가장 1단계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남북의 어떤 적대적 관계가 없어지고 유럽연합처럼 지금 연합단계로 우선 가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야, 북은 못 믿어. 북을 믿지 마. 쟤 나쁜 놈이야. 북은 언젠가 붕괴할 거야. 쟤네 속내가 있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는 남북의 갈등 고조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통일 언론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저는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랑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언론이 조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시작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언론들도 탈북이나 북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게 시작돼야 되는데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다. 근데 뭐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생충 보도 이런 걸 내던 북한군 기생충 막 이런 보도를 내던 언론이 네. 쉽지 않겠죠. 문제입니다. 나쁜 보도를 이렇게 먼저 흥분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미디어 스크랩 미디어 스크랩 하기 전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터질 거. 제가 안 된다 이민지 했습니다. 부장님이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이거. 어? 이 즐거운 분위기에 초치네 한번 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나쁜 보도 스크랩 잘 파일럿 방송 잘 들어봤고요. 네, 나쁜 조선 스크랩. 네, 나쁜 조선 스크랩 잘 들어봤고요. 이제 그 미디어 스크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선거방송 심의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선방위가 종합평선 채널 선거방송 심의 의결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지난 27일 날 회의를 열고서요. TV조선 재승인 조건의 선거방송 심의 제재를 제외한 방통위가 선방위의 해명 요구에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선방위는 종편과 관련된 선거방송 심의 의결을 보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충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선거 때 정말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거죠. 왜 지금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 관련된 심의 결과가 포함이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재승인할 때 우리가 방통심의라고 하는 그 심의 그냥 일반 심의, 그렇죠. 일반 심의를 벌일 때 점수는 경고가 몇 대, 그렇죠. 법정제재가 들어가는데 네. 선거방송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 선방심의 따로 열려요. 그래서 네. 선거 때는 선거 관련된 이슈만 다루는 선방심의에서는 경고 막 나오거든요. 주의 위험한 게 더 많으니까. 네. 그런데 내렸어. 자기네 열심히 심사했어. 내렸어. 근데 나중에 종편 재승인 심사할 때 선방심의 건 뺀 거야. 그러니까 종편 일반 심의 거만 집어넣고 선방심의 결과 의결 내용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방심의 위원들이 지금은 야 우리가 이렇게 심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거 왜 뺐냐. 그렇죠. 해명해라. 방통위 해명해라 했는데 방통위가 해명을 안 한 거예요 아직. 그냥 이제 뭐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방심의 위원들이 야 그러면은 우리가 심의하는 의미 없으면 우리 니네가 해명할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기 전까지는 우리 안 하겠다. 종편은 지상파는 심사할 건데 다른 거 심사할 건데 니네 종편 거 니네 안 한다. 그래서 니네가 결과를 왜 이거 앞으로 왜 안 됐고 우리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라. 그 다음에 심의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다는 얘기죠. 근데 참 이게 선거방송 심의 결과가 들어가면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TV조선 재승인 그 조건이 뭐냐면 오보, 막말, 편파 방송 관련 법정 제재가 4건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이 말은 법정 제재 4건 받으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선거 기간에 했던 게 이게 딱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TV조선은 운영이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요번에 드루킹 보도 이런 것도 그러면 이제 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거 심의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원래부터 어떻게 하냐면 선거방심위원회는 그 선방심의는 더 기준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선거이기 때문에 심의 규정도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된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민감한 사안 다 선방심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심의에서 내가 경고를 받던 주의를 받던 그냥 거기서 맞고 일반 심의에서 그 경고 횟수가 누적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그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방심의도 방심이 산하 기관이에요. 선거 때 특별 운영되는. 근데 왜 이걸 누락하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선방심의를 선거기간에 더 민감하게 하는 이유 뭡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더 민감하다 기준이 다르다고 빼버리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은 선거 때만 더 난리 쳐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선거 기간에 다 하면 된다. 그때까지. 뭐야?
네, 그래서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요. YTN 관련된 소식입니다. YTN 파업 관련된 얘기 아니고요. 이제 당분간 어쨌든 임시 복귀했죠. 네. 근데 YTN 무슨 얘기냐? 예전에 YTN이 김경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속보낸 거 기억나시죠? 아, 네. 이 속보 관련돼서 지금 법정 제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디어스의 윤수연 기자의 기사인데요. 당시 이제 오보를 낸 YTN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입니다.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YTN의 오보가 다른 기사에 많은 영향을 줘 사안이 심각하다 라면서 이제 의견 진술을 하겠다 결정했다고 합니다. 의견 진술하면 우리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나 너에게 법정 제재를 줄 거야. 난 너에게. 하지만 얘기 한번 들어보겠어. 이런 의미여서 사실 법정 제재를 깔고 의견 진술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YTN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으니 오보가 됐는데 이게 제보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라 2군데 이상의 확인 절차를 거친 보도였다. 그런데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상황에서 오보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현재 상황 오보면 오보지. 그렇죠. 오보라는 그러니까, 거 인정은 하는데 아니야, 이제 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바로 발부되기 전이었다는 얘기죠. 내부 기류는 발부되기 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다. 아니 그럼 안 했다고 야, 해야지. 근데 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 말이 안 되지. 얘기는. 읽다 보니까 더 말이 안 되네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그 얘기거든. 자기 얘기는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미 압수수색 절차까지 가려고 한 선까지 바로 앞에까지 있어서 자기네가 그걸 확인하고 낸 건데 그럼 논의하나? 이렇게 아니었다. 가든가 뭐 검토 중? 뭐 근데 이렇게 되든가. 그러니까 그래도 오보야. 그렇죠? 그래. 좀 더 빨리 내고 싶은 욕심에 진짜 압수수색 들어가면 하지. 근데 이 얘기도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말도 봅니다. 안 돼. 이거 이 얘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그렇죠? 안 돼. 그러면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 중간에 누군가 뭉갰다는 얘기인데 YTN 이것 때문에 사실 뭉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보 내라고? 하여튼 오보 내라고 뭉갰나? 뭐야, 아무튼 이게. 네. 그래서 안에서는 근데 선방심의 안에서는 오보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우리도 그렇지. 심의 수준 놓고서는 약간 이제 의견이 갈렸네요. 보면은 반은 그렇게 심각한데 이게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반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법정 제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초 보도가 나온 다음에 2시간 이후에 이제 정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YTN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YTN 예를 들어서 TV에는 속보 떴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떴다 그러면 뭐 잘못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보도 전문 채널이 갖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저기는 무언가 뉴스를 빠르게 전달한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데 거기서 냈다 그러면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은 미디어를 그러니까 사실로 알아듣는데 보도 전문 채널은 더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뉴스니까 냈겠지. 그런데 그런 곳에서의 오보는 심각한 거예요. 왜 다 받아 쓰거든. 보고 쭉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를 이제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젠 진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이 또 2개가 또 알차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스포츠월드라는 매체가 있어요. 온라인 매체입니다. 여기에서 단독 보도를 냅니다. 김사랑 이탈리아 여행 중 추락사고 현재 응급치료 중. 잠깐만 스포츠 연예인 얘기죠. 네, 김사랑. 연예 기사를 이제 전문 내는 매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런 첫 단독 보도를 내요. 그렇게 되고 이제 관련 기사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저 봤습니다. 네, 그 쭉 기사. 나오면서 당연히 다른 기자들도 그러면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뭐냐라고 확인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제 소속사에서는 이게 이제 언론 대응할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도 확인하고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정도의 입장만 밝힌 거죠. 그렇게 돼서 한 요 텀이 하루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안 돼. 총 풀로 24시간은 안 됐고 이제 약간 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우리 한국 언론들이 어떤 기사를 쏟아내는지를 한번 쭉 봤어요. 어뷰징 나왔겠네요. 네, 어뷰징은 기본인데 어떤 어뷰징을 하느냐, 어떤 어뷰징을 하느냐를 쭉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김사랑 씨 부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고 소식과 김사랑 씨의 몸매, 김사랑 씨의 외모 평가를 이렇게 합성시킨 보도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성 배우에 대해서
어떤 무차별적으로 외모 평가, 몸매 평가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성적 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이 사람이 해당 여배우가 다쳤는데 다쳐서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이거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가 도니까 각선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품 다리가 다쳤다. 각선미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 정말 왜 그래. 아 왜 그래. 그러니까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쓸 당시였는데 김사랑 씨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각선미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보도. 그러니까 김사랑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각선미라는 단어를 그냥 직접 쓴 매체를 보도 찾아봤는데 12건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건 네이버 검색 기준인데요. 이 시기에 그냥 사고 소식은 아예 관심이 없고 김사랑이라는 이름 자체가 실검에 오르니까 김사랑 각선미, 김사랑 뭐 몸매 이렇게 해서 쓴 기사는 좀 세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또 하나. 그러니까 김사랑 씨 사고 소식을 각선미 키워드랑 엮어서 가장 먼저 보도한 게 제 기준,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경제였어요. 이거 기사 제목이요. 김사랑 추락사고 부상 소식에 큰 따옴표 몸이 명품인데 응원 본물. 그러면서 국내 최고 각선미 미녀로 불리는 그녀이기에 팬들은 혹시 흉터라도 남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다리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흉터 예쁜 다리에 흉터가 남을까가 걱정이 돼. 그걸 얘기하고 있어. 이후에도요. 매일경제는요. 다리골절 김사랑 100만 불짜리 각선미라는 기사 등을 쏟아내면서 명품 다리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명품 다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에 모두 김사랑 씨가 되게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다 붙여놓습니다.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거의 다리가 다 나오는 끝이 위에까지 네네. 다 나오고 몸매가 거의 다 드러나는 그런. 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경제만 이랬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한국정책신문, 국제뉴스, 제주일보 뭐 등등. 한국정책신문은 왜 그런 걸 내나요? 네, 뭐 헤럴드팜, 뭐 더팩트, 뭐 뉴스트의 전자신문, 뭐 등등 일요신문 뭐 다 이렇게 했고요. 각선미 보도 직접적으로 내놨고요. 당연히 다 이런 사진 붙여놨습니다. 또 다리만 받겠느냐? 사고 소식을 전달한다면 이제 몸매 전반에 대한 평가 빠지면 안 되죠. 자, MBN. MBN 어머님이 누구니 박진영 김사랑 놀라운 몸매에 갓걸 환호 재조명. 이거 사고 소식 전한 보도인데 과거에 뭐냐면 과거에 박진영이 김사랑 씨 몸매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 근데 김사랑 씨 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이렇게 칭찬받았던 게 조명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또 요즘에 진짜 기사 희한하게 많이 써, 그치? 네, 또 이뉴스24 다리 부상 김사랑 과거 유아인이 반한 무보정 몸매 1등. 경북신문 김사랑 구등신 황금 비율 뽐낸 원피스 자태 진정한 몸매 종결자 이런 게 이제 다리 부상 소식이랑 같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나는 그냥 손가락이 살짝 찢었어. 뭐 이게 아니라 더 큰 부상에도 왠지 내 기억에 그냥 내 생각에 내 추측이 엄청 심각한 걸 당했어도 명품 몸매. 그 몸매 평가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낼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쵸 기시감이 그렇죠. 드네요. 막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이제 몸매 평가를 다 했어요. 그러면 몸매 평가로 끝나냐? 아니죠. 다이어트 비법을 말해줘야죠. 네. 무슨 다이어트 비법 얘기해. 뭐야? 서울경제가 쓴 김사랑 힘없이 살아야 한다던 다이어트 방법 예뻐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배우 김사랑이 안타까운 부상을 당한 가운데 그의 다이어트 방법이 새삼 재조명 받고 있다. 자, 아시아경제 충격적인 한 끼 식사 김사랑이 공개한 혹독한 평소 식당 뭐 이런 식단 뭐 이런 것도 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몸매 관리 비법이 화제 막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기사들이에요. 자, 나이를 부각하는 경우도 또 많았어요. 뭐냐면 일요신문은요 골절 수술 김사랑 촬영 장소도 독보적인 다리 각선미 눈길 40대 맞아? 물음표? 이런 거. 톱스타 뉴스. 40대야? 네, 김사랑 SNS 쪽 밝은 모습, 40대 나이 믿기지 않는 동안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나이를 이제 또 추가한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의 부상과 나이 외모. 자, 이 와중에 또 이상한 짓을 하는 매체도 있는데 울산저널하고 한국스포츠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뭐 이탈리아에서 추락사고 김사랑 남다른 사이즈 공개로 시선 강탈, 김사랑 가슴 라인 돋보이는 파격 드레스로 시선 싹들이 이 기사를 내놨다가 나중에 지워요. 지워야지. 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금요일 날 제가 그냥 집에 퇴근한 다음에 뭐 이렇게 실검 뜨고 막 이러니까 보다가 관련 기사를 그냥 그 시간대까지 나온 걸 다 한 번 쫙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하고 링크를 저장을 해놨어요, 전부. 저장해놨는데
나중에 월요일 날 와서 기사를 쓰려고, 그러니까 보고서 쓰려고 보니까 링크가 소실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다시 제목을 검색해 보니까 구글 그 캐시에 남아 있어. 있었던 기사가 맞아. 근데 지워졌구나. 지운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팔릴 것 같으니까 얼른 내놨다가 시간 좀 지나면 이제 지우는 거죠. 논란 될 만한 것들. 아이고. 그렇게 의심이 좀 되는 지점이 있고요. 자, 저는 정말 나쁜 기사가 하나 뭐가 있냐면 국제신문이 냈어요. 자, 국제신문은 이제 부산에 또 국제신문. 부산에. 예, 이대신문. 이대신문. 국제신문이 이번엔 외모 나이 조합을 떠나서 부상과 나이를 엮은 보도를 내놔요. 기사를 내놔요. 회복이 어렵네 이거는. 네, 김사랑 다리 똑 소속사 맨홀 사고 2차 수술도 아니야. 맨홀 사고도 2차 수술도 아니야.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옆에 40 넘어 잘 나을까? 이게 보도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이에요. 네. 이 안에 뭐라고 써놓은? 이거 안 없어졌어요? 이건 지금 제가 쓸 당시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링크가. 웬일이야. 자, 이렇게 씁니다. 이 기사는. 김사랑은 올해 41세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 해외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40 넘어 다리에 이상 생기면 잘 안 낫는다며 무슨 이유든 쾌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국제신문은 이걸 걱정했을까요? 걱정해서 이렇게 쓴 걸까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매체가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다리똑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분명히 40대 어떤 여성 배우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네. 다리똑. 다리 뭐야? 네,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 이제 몸평, 얼평 이런 거 다 했어. 그럼 다른 걸로도 장사해야죠. 그때 당시 부상 정도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 동아일보입니다. 김사랑 맨홀서 추락, 맨홀로 밝히기 곤란, 누리꾼 말 못한 사연 읽나? 무슨 사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직후에 이제 첫 단독 보도가 나오고 소속사가 바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한 다음에 공식 입장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입장을 밝히기 전 사이에 이런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뭔가 무슨 일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이런 형태의 보도가 쏟아지는데 이 기사 안에는 어떤 누리꾼 의견이 들어있냐면 왜 사고 경위는 밝히기 어려운 걸까? 밝히면 대체 뭐가 곤란하길래 사고 경위도 못 밝히나? 처음엔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소속사가 계속해서 명쾌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엄플만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려고 한다? 라는 네티즌 의견을 막 붙여요. 뭐야 그거는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해? 그 네티즌은 자기 의견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자, 계속 나옵니다. 로이슈. 법률 관련 전문 매체죠. 김사랑 둘러싸고 갖가지 잡음, 뭔가 개운치 않은 현 상황. 여기 있는데 이거 역시 아직 상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잡음이 무성해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잡음이 무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상황을 표현하고 개운치 않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워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부상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요. 부상 문제는 개인 사생활이에요. 그 사유를요. 내가 언론에 어떤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될 공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소속사가 그리고 나중에 실제 밝혔죠. 어떤 건지 상황을 정리해서 공식 입장 말했죠. 근데 계속 개운치 않다. 왜 빨리 안 말하냐 이러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자, 더 심한 것들 나옵니다. 헤럴드 경제 김사랑 거의 힘없이 살고 있다고 밝힌 까닭. 이렇게 한 다음에요. 소속사는 사고 경위에 대해 스케줄, 업체 등 여러 상황으로 오픈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나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더 키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보도 제목에 어딘가 삶의 의욕을 잃은 듯한 목소리 약간 이거를 부각하고 있죠. 큰 따옴표로 다리 거의 힘없이 살고 있다 이 멘트를 하고 뒷부분에 기사 내에 뭐라고 쓰냐면 김사랑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하차한 바 있어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다 읽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사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다쳤나? 정서적인 문제가 이게 부상하고 연결이 돼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런 유형의 기사 또 있습니다. 수원일보 추락사고 김사랑 정신적 피해 어쩌나 큰 따옴표 무언가 죽으라고 했다. 뭐야 이게? 이건 과거에 했던 다른 멘트를 그렇게 이게 지금 따다 붙이는 겁니다. 시선뉴스 김사랑 다리 골절 사고 원인 그 망언 괜히 한 말 아니었나?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조세금융신문, 무등일보 이런 것도 김사랑 맨홀 추락 위급 상황에 10시간 비행 강행, 누리꾼 의문 제기 이러면서 계속 의혹을 부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구역질나는 뉴스였는데요. 업타운 뉴스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긴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김사랑 맨홀 추락 실족사고 위험한 이유 물음표 일본 가수 이건 제가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GARD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김사랑 씨 맨홀 추락 소식에 실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실제 실족으로 사망한 유명인의 사례를 뒤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그게 안 나왔어요. 네. 수사 입장은 맨홀에 빠진 게 아니라 2m짜리 맨홀에 빠진 게 아니라 네. 2m짜리 어떤 구멍에 빠졌는데 네. 이 그 촬영한 업체가 밀라노의 뭐 업체가 그거에 대한 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네. 표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빠졌고 떨어지면서 다리 골절이랑 온몸에 이제 아래 계단이 있어가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치료가 여의치 않아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지금 그 상황인데 네. 지금 그런 상황 맥락 속에서 지금 우선은 제가 듣기로는 나한 씨 얘기 딱 들으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고 뛰어내렸나? 갈등이 있었나? 살기 싫었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읽히는 그런 기사들이 네.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사망자, 실제 실족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엮는 보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어휘 중에서 계속 봤던 그런 유형들입니다. 예를 들면 열애설. 과거에 그렇죠. 누구랑 열애설 났으면 다리를 부상당한 가운데 과거 열애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관련됐던 뭐 어떤 논란들, 왕따를 당했었다는 어떤 논란 이것도 이번에 또 붙여서 써주고, 그다음에 예전에 무단횡단 뭐 관련된 논란이 있었나봐요. 그것도 갖다 이렇게 붙여서 써주고. 뭐야 이게? 뭐 미쳐 날뛰고 있다. 재조명되고 있는데 자기만 재조명하고 있는 네,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사고 당하기 전에 그냥 인스타를 뭐 사진을 봤더니 평온하더라. 막 이걸 기사로 내는 사고 당하기 전이니까요. 네, 그런 보도들도 막 쏟아져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이 궁금증이 만들어내네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럼 언론사들이 왜 이런 선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사를 쏟아낼까? 우리는 왜 계속 이걸 봐야 되느냐? 크게 이유는 세 가지죠. 우선 돈이 되는 구조. 그러니까 독자의 클릭 수가 바로 수익으로 직결되는 어떤 어뷰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게 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인과 기사를 소비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단 인권의식하고 젠더의식이 너무 낮은 거죠. 만약에 언론사가 이런 기사를 막 쏟아내. 근데 사람들이 인권 수준이 너무 높아서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소비를 안 해. 그럼 돈이 안 되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이런 걸 흥미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를 해도 기사를 안 내. 언론사들이 어떤 선을 가지고. 이렇게 어뷰징 지금 같은 현상이 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지금 협업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털로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포털은 계속 나몰라라 하면서 계속 유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득을 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계속 사람들이 이런 거 포털 왜 유통합니까 하면은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걸로 뭐 이거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야 이러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포털의 책임이 사실 좀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2016년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공동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복, 반복 기사 전송, 즉 어뷰징, 네. 그리고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 그리고 선정적 기사와 광고 등을 제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네, 선언했는데 발라지지 않았죠. 지금 2018년인데 이런 기사 나오고 있죠. 자, 계속 지적이 실효성 없는 제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우리가 그런 기준을 더 시키겠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점이나 제재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더 감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평가위 안에 언론사 이익단체 그리고 업계 이해관계자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추후에 그 평가가 얼마나 공정했는지 외부에서 확인을 못해요.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16년에 이렇게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 보도들이 나왔던 것처럼 2018년도에 지금 이렇게 뭘 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지금 저는 계속 그래서 이 책임은 사실상 포털에 물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뭐 책임 모면하려고 우리는 뭘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면피용 대책 내놓지 말고요. 이거 정말 우리는 그럼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준 세워서 마땅한 대책을 내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똑같이 여성이긴 한데 할머니 관련된 보도입니다. 네. 사실은 사드 투쟁 관련된 건데요. 아. 사드. 네. 민원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민원에는 시민들이 이제 어떤 제보를 하시면은 그 내용을 저희 보고서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그 사드 반대 투쟁 관련돼서 네. 또 나쁜 보도가 또 조선일보야 또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렇죠? 네, 이건 조선일보 온라인판입니다. 자, 제목 할머니 앞세워 사드 투쟁. 죄송해요. 할머니 앞세워 사드 반대 투쟁했다고 폄훼한 조선일보입니다.
할머니 앞세워? 자, 무슨 얘기인지 또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지난 23일입니다. 23일에 국방부가 이제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 반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민들이랑 시민단체 회원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제 그 앞에 바로 진입로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진박교 있는 데 안에 서서 이제 반대 농성을 벌인 거예요. 근데 경찰이 한 3,000명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벌어졌냐? 원래는 국방부랑 이 사드 반대 대책이랑 단체랑 같이 협상을 벌이고 있었어요. 뭐 왜냐면 안에는 이제 기지가 있고 거기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뭐 어쨌든 뭐 화장실이나 이런 상하수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국방부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장병들이 숙박을 할 수 있고 뭐 오폐수 시설 정도는 설치를 해도 되겠다. 근데 미군 숙소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사드 기지가 서기 위해서 한 필요한 조치들은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사실 평화협정 맺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종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종전을 하잖아요. 그럼 사드 배치에 대한 명목상 이유가 없어져요. 이 명목의 이유는 사실 북이라고 하는 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야 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적대 국가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남북 정세가 바뀌면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도 물음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들이 이 미군 기지 숙소, 미군 장병들의 숙소 부분이나 이 본격적인 공사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번 다시 논의하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장병들 있고 하니까 오pen 시설까지만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방부가 안 된다. 협상 결렬시키고 들어간 겁니다. 시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안에서 앞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마찰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3,000명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150에서 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딸려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녹색 철조망 같은 걸 같이 다 메고 그리고 손과 손을 이제 PVC 간이라고 있잖아요. 파이프 간 같은 거. 네. 그걸 손을 같이 묶었어요. 같이 연결한 거. 내 팔도 넣고 저쪽 팔 저쪽 사람 묶고 손 잡은 거예요. 띠익기를 한 겁니다. 띠익기를 인간 띠익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파이프 관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더 분리가 어렵게 만들려고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다 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강행이 됐어요. 근데 이날 23일에 조선닷컴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PVC관에 할머니 팔 끼워 선봉에 세운 사드 시위대. 세웠다고? 네. 우선 PVC관에 할머니가 PVC관에 할머니 팔을 끌기겠어. 누가? 사드 시위대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 앞에다가 세웠어. 자, 딱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 썩을 놈들. 할머니 건강 나쁘신 할머니를 니네 투쟁의 요구로 더 쓰기 위해서 앞에다 세워? 이 썩을 놈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니네는 역시 너희 사드 시위대는 인권이고 모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니네의 목적을 위해서는 할머니건 뭐건 상관없어. 다 이용만 할 뿐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VC가 할머니 팔 끼워 선봉을 세운 사드 시위대. 그러니까 할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어. 니네의 목적을 위해서 할머니 세운 겁니다. 제목도 기사 리드도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200여 명이 경찰 2,000명이랑 맞섰다. 맨 앞에 선 것은 나이 든 할머니들이다. 그러면서 뒤에 경찰 인터뷰를 답니다. 경찰이 뭐라고 했냐? 꼭 시위대 전면에 할머니들을 세우고 이런 위험한 시위를 지시하는 이들이 있다. 지시해.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인권위원회 관계자들도 이를 문제점이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 들어갑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기사 말미에는 경찰 측은 시위대에 외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이른바 육주체에서 시위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경찰 측의 입장을 냅니다. 결국에 종합해 보면은 이 육주체라고 하는 이 외부인들이 사드 반대 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후한무치한 시위대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보지 않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또라이들이라는 거죠. 미친놈들. 이렇게까지? 네. 그렇게 지금 제목을 쓴 겁니다. 기사를 쓴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근데 저희가 제보가 들어왔잖아요. 제보가 뭐로 들어왔냐? 현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장 내용이 달랐다. 거짓이다, 기사가. 가짜 뉴스다. 왜? 실제로 이날 23일에 주민들이 인간 띠익기를 한 이유는 몸싸움을 최소화하면서 버티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맨몸으로 두면 주먹 주고받고 이렇게 되니까 인간 띠익기라고 하는 가장 최소한의 그런 저항을 하면서
그런데 최대한 오래 버티기 위해서 PV 시간을 꽂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띠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할머니라고 불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제목이 할머니들 팔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딱 기사 사진이 뒷모습이 있는 여성의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할머니다라는 건데 앞모습 사진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에요. 저 한번 봐도 되나요? 네, 보세요. 우리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민원연 보고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앞모습이 이분은 40대 여성이에요. 할머니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러니까 보면 할머니라고 불릴 수 없는데 물론. 네, 뭐 손주를 일찍 보고 하면 그렇게 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할머니는 소성리 할머니 이렇게 하는 마치 80, 90대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40대 여성이에요. 이분이 스스로 나 할머니 아니다. 나 40대 여성이라고 해서 이분이 스스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정정보도 신청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리고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내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진으로 조선일보 뒷모습 보면 이제 할머니 같은데 기자는 그 안에서 현장에서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기사를 썼으면 앞뒤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진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인할 요지가 있으나 현장에 있던 기자는 오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앞뒤를 다 본 이 기자가 이 40대 여성을 보고 할머니라고 표현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왜냐면 팔려니까 40대 여성을 앞에 세웠다라고 하면 이제 덜 팔릴게 할머니 세웠어. 팔리는 거죠. 왜? 나쁜 놈들 하면서. 그러니까 약자를 뭔가 앞세워서 투쟁을 쉽게 그렇죠.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진으로만 이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이 인간띠입기 하는 거, 네 말은 인간띠입기지만 이거 완전 니네 선전선동에 사람들이 이렇게 써? 할머니를? 못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은 사실 뭐라고 했냐면 소성리 평화회 6단체는 시위에 참여한 소성리 주민들은 젊은 참여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침탈이 알려지자마자 맨발로 슬리퍼 차림에 막 뛰어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자발적 참여를 동원이나 도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지 않고 우선은 할머니라고 한 건 거짓 뉴스고 그리고 니네가 할머니를 앞에 세워 이런 식으로 동원과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현장을 읽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막으려고 우리 집 앞에다가 이 사드 기지 설치하는 반대해서 정말 뛰어나오시는 이런 분들을 마치 시위대가 동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이 제보를 통해서 저희도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욕할 때 한 번 더 해주시라. 네. 너무 할 욕이 많아. 네, 실수로 클릭했을 경우 앞으로 한번 남겨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바로 대댓글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이 금요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댓글에 그때 그 정말 환희의 순간들을 네. 이렇게 캡처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어준님께서 많이 올리셨습니다. 네, 거기 이제 여기 보면은 간간히 이건 또 문제 보도들이 중간중간에 문제 들어있어서 보도, 그쵸?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제보네요, 제보. 네, 제보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니치세님께서는요. 네. 이분이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나 봐요. 네. 근데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오늘 TV 시청을 했는지 물어보는 본인의 미션을 가지셨다.
아이들이 모두 봤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북한은 평화와 공존의 대상이 아닌 싸워하는 적으로 10년간 보여졌었는데 그 시절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보여지는 것이 좋다. 이 촛불 집회의 큰 힘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셨네요. 그리고 오늘은 기뻐서 발박수까지 치셨대요. 그거 어떻게 치죠? 그래서 앉아서 네. 치킨이랑 맥주를 두고 이제 그 건배사를 보면서 자기도 잔을 치켜 오르시면서 발박수. 아이고, 네.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네. 아, 네. 아르니람님께서 팟캐스트에서 말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 민원련 활동가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신문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적응이 안 됐는데 정상인단 관련 소식이 오히려 노동신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면서 네, 분노를 표출해 주셨어요. 네. 이게 참.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 그 종편대지 방송이 올라갔는데 종편대지 그 영상 편집하고 하는 그 안영아 활동가가 이제 그만하게 돼서 종편대지 방송에 아마 당분간 조금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아마 광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영아 활동가에 대한 그런 고생하셨다 이런 인사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러스트노님은 좋은데 가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덕담 남겨주셨고요. 미령곰탱님도 그동안 수고하셨고 어딜 가서도 잘하실 거라고 본다. 화이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트러스트노님께서는 자유당은 오늘도 드루킹이었고 언론사도 다시 드루킹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게 댓글을 29일 날 남겨주셨거든요. 봤는데 이제 기사들이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엔지컷의 시작과 끝은 부녀회이니 부녀회장님이야말로 죄송합니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엔지컷의 제가 읽겠습니다. 엔지컷의 시작과 끝은 부녀회이니 부녀회장님이야말로 민한년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십니다. 네. 이 완전 이분은 지금 종교야 종교. 그렇지. 그리고 엔지컷의 그 생일 축하 멘트나 이런 게 나왔나 보네요. 방송용 사랑해. 저는 방송용만 사랑하지 않고요. 배나 활동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팬이죠, 팬. 네. 마이크 앞에서 꼭 이런 말씀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사랑하면. 오디오 팟캐인데도 유 부장님과 이 PD님의 수요일 방송에서 흘리신 땀과 배출하신 이산화탄소가 귀로 느껴져서 무척 답답하더군요. 오디오를 가위로 오려서 방송을 만드신 듯.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뭐. 디스죠. 알겠습니다. 디스죠. 미세 편집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